누구야 또 놀러 가니? 공부해야지. 싫어. 세상은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살아가려면 공부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공부합시다. 네, 함께 공부할 학생 소개합니다. 먼저 반장 윤수연 씨. 안녕하세요. 천태만상 꽃길 사치기 손님 온다 가수 윤수연입니다. 개그맨 박성호 씨.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박성호입니다. 펭수. 안녕하십니까, 펭수입니다. 네. 신이 나. 밥 먹었니, 펭수? 저는 정어리 먹었습니다. 꽁치 먹었습니다. 알겠어요. 자, 공부합시다. 오늘 수업 주제 청취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원전 만년 전 지구는 위기에 봉착했다. 지구 탄생 46억 년 만에 환경에 적응하지 않고 환경을 바꾸는 생명종이 등장한 것. 인류는 물길을 바꾸고 불을 질러 밭을 만들었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는 더 감당할 수 없는 변화에 직면했다. 결국 지구는 6번째 대멸종의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과학자들은 다음 멸종할 생물은 다름 아닌 인류라고 지목한다. 그렇다면 인류가 대멸종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시간 그 해답을 찾아본다. 네, 오늘은 인류는 대멸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주제로 수업해 볼 텐데요. 오늘 수업해 주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독일 본대학 박사, 전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관장, 전 서울시립과학관 관장, 국립과천과학관의 이정모 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립과천과학관의 관장이지만 박사는 아닌 이정모입니다. 네. 뭐 직함도 많으시고 네.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지으신 책만 47권이 되시더라고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주로 애들 책도 많고 그러니까. 예, 어린아이 책부터 애들 책도 쉽게 있으니까요. 풀어쓰는 과학 이야기인데 우와. 별명이 저 과학계 거강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 과학자들은 이제 연구를 하죠. 네. 과학자들의 연구는 모두 다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오. 당연히 그 연구 결과는 시민들의 것이에요.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시민들은 과학자와 시민은 약간 다른 언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보통 언어를 쓰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수학이라고 하는 비자연어를 쓰기 때문에 잘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무슨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할 때 네. 우리는 상대성 이론 이해할 때 무슨 이런 얘기잖아요. 뭐 쌍둥이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주에 있던 쌍둥이와 땅에 있는 쌍둥이. 근데 과학자들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거든요. 과학자들은 그 산수로 풀어내요. 수학적으로. E는 MC 제곱. 그것같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장방장식을 풀어내는데 네. 이야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중간에서 누군가가 이걸 마주치게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집을 팔고 싶고 어떤 집을 사고 싶은데 길거리에서 마주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도방에 모여야 되는데 복도방에 그 거각군 아저씨가 해주는 것처럼 그 설명을 했처럼 과학도 그 사이에서 이야기를 서로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과학계 거강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네, 저는 거강꾼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는데 다들 거강꾼이라고 얘기해서 거강꾼보다 박성호 씨 더 멋진 비유가 없을까? 과학계 공인중개사라든가 뭐 아니면 과학계 복덕방. 이런 거 괜찮네요, 진짜로. 예. 과학계 복덩이. 복덕이요? 아하. 과학과 쉽게 과학을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는 복덩이다. 괜찮으세요? 예, 그래서 뭐 저도 구전을 받죠. 아니 그리고 40줄에 그 새로운 사랑에 빠지셨다. 이랬는데 뭐하고 살아온 사랑에 빠지셨어요? 40줄은 아니고 35살에 아, 35살에 제가 이 공룡에 빠집니다. 공룡이요? 공룡에 네. 그거 초등학생 때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보통은 아이들은 5살에서 9살까지 막 빠져 있고 9살에서 13살까지는 그 빠져나오는 시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35살에 처음 그 공룡을 보고 어머. 거기에 빠져들었죠. 근데 아이들은 뭐 공룡 인형이나 살래도 엄마 보고 사달라잖아요. 5,000원짜리 사달라도 엄마 안 사주죠. 저는 35살에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5만 원짜리를 시작했습니다. 우와. 비싸게 시작하셨네. 그러니까 뭐 비싸게 제가 벌어 제가 쓰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뭐 하나만 더요. 그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이시고 그래서 저는 전공을 지구과학이나 예. 물리학 이런 거 하신 줄 알았더니 화학과를 나오셨더라고요.
예, 그 뭐 생화학을 했다고 해가지고 생화학인데 생화했다고 해가지고 과천 과학관장을 못할 이유는 없죠. 보통 이제 과학관장, 국립과학관장은 이제 행정부에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 관료들이 하고요. 저는 그게 아닌데 그 민간인 출신으로 첫 번째 그 국립과학관 관장이 됐습니다. 최초. 훌륭하시네. 예, 서울시립과학관에서 경력을 쌓고 서울시 덕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아유, 뭐 궁금한 점이 참 많은데요. 이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수업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십시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 수업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뭐 단도직입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6번째 인류의 대멸종이 이미 시작이 됐다. 대멸종 개념을 좀 먼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멸종이라는 거는 한 종이 싹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뱁새,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멸종됐다. 한 얘기는 전 지구에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한 마리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멸종이에요. 네. 근데 멸종은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멸종이라는 단어를 듣고 기분이 좋아진 사람 있나요? 난 멸종이라는 얘기 들으면 가슴이 후둔해져. 우울하죠. 그렇죠. 야, 펭수 잠깐만요. 펭수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남극의 펭귄이 저도 제 친구들이 몇 마리가 좀 사라져가지고요. 저도 지금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떡해요. 예. 얼음이 자꾸 지금 깨지고. 몇 마리 사라지는 거는 괜찮고 완전히 없어지는 걸 대멸종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빨리 저도 저의 몸에 있는 제 그 정자를 정상은행에 기증해서 멸종 안 되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멸종과 대멸종이 좀 많이 다른데요. 멸종은 한 종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멸종이라는 단어 듣고 기분이 나쁘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멸종이 꼭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공룡을 좋아하지만 만약에 저는 공룡과 같이 살고 싶지 않거든요. 다 죽죠. 그러니까 공룡들이 다 사라지고 났더니 그 자리에 커다란 포유류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리케라톱스라고 왜 뿔 3개 달린 공룡이 있어요. 전 네. 세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초식 공룡인데 예, 예. 6,600만 년 전에 멸종했거든요. 만약에 그 트리케라톱스가 멸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았으면 걔네들이 저 트리케라톱스가 돼서 우리에게 우유를 줄 거냐? 아니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생태계에 빈자리가 생겨서 젖소가 등장해서 우리에게 우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종은 나쁜 게 아니에요. 멸종은 자연에서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사는 생명도 달라지는 거죠. 근데 한 종, 두 종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 새로운 생명도 생겼고 우리도 생겼어요. 네. 그런데 그 자연에는 그 멸종이 대멸종이 있어요. 대멸종은 뭐냐면 한 종, 두 종 사라진 게 아니라 왕창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멸절이라고 하는데 멸절. 뭐 그게 다를 것까지는 없는데요. 네. 그 뭐 붉은 머리 오목눈이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 새들은 싹 다 없어진다. 그냥 아예 네. 몽창. 그러니까 전체 종수의 뭐 50%, 70%, 80% 없어지는 걸 대멸종이라 그러죠. 그럼 전혀 새로운 지구가 열립니다. 지금 관장님 입고 있는 티셔츠에도 공룡이 그려져 있네요. 아, 정말이네요. 공룡 제 양말도 공룡. 집에 팬티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팬티는 공룡 아니에요. 집에 공룡 혹시 아닙니까? 공룡 키우세요? 아니요. 공룡 안 키웁니다. 근데 공룡 키우는 사람들도 있죠, 사실은. 귀요미 키우시는 미니. 분들. 도마뱀 같은 거. 아니 도마뱀은 아니고 도마뱀은 공룡이 아니고요. 네. 새가 공룡이에요. 새. 네. 익룡. 아니요, 익룡 말고 익룡은 처음부터 공룡이 아니었고, 그렇죠. 익룡은 땅을 걸어다니는 땅 위에 살던 다리가 수직으로 내려온 파충류인데, 새는 이제 공룡의 후손이라고 요즘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치킨 공룡이에요. 애완조가 또 따로 있나 보구만요. 예, 뭐 키우잖아요. 문조도 키우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600만 년에 멸종된 공룡 얘기부터 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인류란 말이에요. 예. 지금 인류 멸종 500년 전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정말이에요?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 차례 5차례의 대멸종을 보면 네. 항상 그 당시에 최고 포식자
그다음에 생물량이 가장 많았던 생물은 반드시 멸종했어요. 그러니까 대멸종이라 가지고 싹 다 멸종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대멸종이 세 번째 대멸종이었는데 그때도 5%는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80%가 멸종된다 하더라도 우리만 살아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싹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체 생기면 그럴싸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 최고 포식자 네. 최대 생물량은 반드시 멸종했는데 지금의 가장 많은 생명체가 누구냐면 인간? 인류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인간의 몸무게를 다 모으면 35% 됩니다. 이거 육상에 있는 척추동물 가운데 그러니까 네. 가장 많은 거예요, 생물량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멸종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섯 번째 대멸종이 과학자들에 따라서 한 20년 전에 이야기하기를 빠르면 500년, 늦으면 길어야 10,000년 안에 완성될 거다. 근데 약 20, 일단은 안심이 되네요. 500년 뒤라니까. 근데 그게 제가 220년 전에 들을 때는 네. 야 500년 이야기하는 건 이 사람들이 그 환경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느라고 그랬나 야, 보다. 겁주려고 막 짧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500년은 알고 한 2, 3,000년은 가겠지 그렇죠.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500년도 이렇게 길게 잡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거에 조금 잠깐 반문을 좀 제기하자면요. 가장 많은 그 종이 인간이 아니라 닭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닭을 우리가 맨날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계속 있잖아요. 먹는데도 계속 있는데 사람이 더 많아요. 아 사람이 더 많아요. 사람이 더 많아요. 와, 다 놀랍게도. 따지면. 네, 놀랍게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니 닭이 더 많이 죽는 것 같은데. 닭 한 마리 해봐야 뭐 2kg밖에 안 되는데요. 아, 키로수로도. 저는 뭐 닭 40마리. 아니 지금 9459님께서 우와 이정모 선생님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가 꼬맹이였을 때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 자주 놀러 갔었거든요. 그때 관장님이셨는데 아이들에게 엄청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공생멸종 진화 이 책도 아주 재미있게 읽었어요. 시대의 아들이 명작이죠. 선생님 팬이에요라고. 아, 감사합니다. 몇 년 전 얘기하신 건가요, 그러면? 공생멸종 진화 제가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장.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있었으니까 한 5년 빨라요. 5년 전 얘기네요. 야, 시대의 명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이유로? 공룡 멸종에 대한 얘기를. 공생멸종 진화. 공생이라는 게 뭐예요? 공생 같이 사는 거, 같이 사는 거. 멸종 진화. 아 같이 살면서 뭐가 멸종돼야 또 이쪽이 같이 오래 살 그렇죠. 남는다. 그러니까 인간 생태계가 자연 생태계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멸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였죠. 선생님 저도 사실은 이런 공룡 멸종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아가지고요. 네. 뭐 유튜브나 이런 걸 엄청 많이 보거든요. 공룡의 그 멸종은 그 운석이 와가지고 그거 아닌가요? 예. 그 맞죠? 거기. 맞아요. 예. 근데 1988년까지만 해도 공룡의 멸종에 대한 이론이 네. 100가지가 넘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100가지가 넘었던 얘기는 뭐냐면 쓸만한 이론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지금은 99.99% 사람이 그 한 가지를 거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석에 꽝 부딪히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뭐 쓰나미 나고 열폭풍 나고 지진 나고 화산 해가 터지면서 가려져가지고 예. 식물 죽고 빙하기 찾아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식동물 멕시코 죽고 유카탄 반도에 맞습니다. 운석 떨어졌죠. 지름 10km짜리 가변. 아니 어디 박성호 씨가 또 아이들을 키우니까 네. 특히나 또 이 공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멸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나는 영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다 창피하네요. 또 홍홍님께서 공룡 티 보려고 다시 로그인함. 외모도 아기 공룡처럼 귀여우시네요. 아, 이렇게. 이거 보이는 겁니까? 네,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예. 제가 의관을 갖추고 왔는데 넥타이도 있고 아기 공룡인데 얼굴에 많은 수염이 기르고 계십니다. 예. 네, 또 9333님께서 과학관장님 반갑습니다. 중학생 자녀의 엄마인데요. 만약에 아이가 과학 쪽 진로를 생각한다면 이 시기에 어떻게 공부 아님 뭐 준비하면 좋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많은 경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학관 많이 가보고 그다음에 과학자를 만나보는 기회를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럴 기회가 네,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정말 많았거든요. 과학관이나 박물관 같아서 과학자들의 강연이 있고 근데 강연도 한 40명쯤 놔두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눈 마주치고 끝나고서 1시간 동안 인터뷰하고 그런 일 많은데 과천과학관 같은 데 찾아오시면 과천과학관에는 많은 과학자가 있으니까 또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이 길이 아닌갑다 알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아 근데 아까 이제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지구 나이가 46억 살. 그렇죠. 근데 그 시간 동안 이 5번 대멸종이 일어났다는 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아요. 어. 기후 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멸종은 지구가 갑자기 얼음덩어리가 돼버렸어요. 오.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생명체가 바다에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깊이 200m 정도의 대륙붕에 살고 있는데 지구가 얼음덩어리가 되니까 바닷물이 낮아지죠. 왜냐하면 바다로 내려가다 할 물이 바다로 내려가지 못하고 육상이 얼음으로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바다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다음 85% 정도가 멸종됐고요. 또 두 번째 대멸종은 또 그때도 운석이었어요. 운석이 꽝 부딪히면서 기후 변화가 있었고 세 번째 대멸종이 아까 95%가 멸종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대륙이 흩어져 있던 대륙이 하나로 뭉쳐져요. 그게 판게아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원래 해안선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먹을 게 많은데요. 근데 원래 거기 많이 살아야 되는데 대륙들이 합쳐지니까 어떻게 해요? 해안선이 없어지죠. 네. 그 내륙 한가운데가 됩니다. 사막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은 대기 산소 농도가 21%거든요. 네. 근데 그때 고생대에서 중생대를 넘어올 직전에는 대기 산소 농도 30%나 됐어요. 네. 근데 20%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설상 가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시베리아에서 어마어마하게 화산이 터져요. 한 100만 년 동안. 100만 년 계속? 동안. 100만 년이나. 거기서 현무암 까만 돌덩어리 네, 네. 있잖아요. 네네. 그 제주도에 있는 거. 예. 근데 그 현무암 덩어리가 시베리아에 있는 걸 보면 크기가 유럽만 해요. 서유럽만 한데 두께가 400m에서 3km예요. 한라산 높이가 1950m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라산 높이의 현무암 덩어리가 유럽 크기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산화황, 염소, 불소, 이산화탄소, 메탄 같은 거 나오면서 지구를 산성화하고 지구 온도를 높이고 그러면서 이제 초식동물 죽고 육식동물 죽고 막 그렇게 됐던 거죠. 그때 95%가 멸종을 했어요. 그때도 기후 변화였다 이거죠. 그렇죠. 모든 그 다섯 번째 대멸종도 마찬가지였죠. 네. 운석 부딪히면서 했잖아요. 네. 결국에 사건은 뭐였던 결과도 생명에 나타난 결과는 뭐냐면 기후 변화예요. 그 기후 변화가 급격하게 크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살던 생명체는 새로운 환경에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아니 근데 또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은 이 긴 지구의 정말 역사 속에서 이 인류는 언제쯤 탄생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가 46억 살이에요. 네. 근데 그 46억 살 중에 생명이 존재했던 시간은 한 38억 살쯤 됩니다. 그러니까 38억 년을 한 1년으로 따져본다면 네. 그 1년을 따져본다면 1,000만 년이 하루쯤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인류는 12월 31일 오전 10시에 등장해요. 거의 끝이다. 그러니까 12월 31일 오전 10시에 침팬치 계통과 사람 계통이 갈라서는 거예요. 모스타피텍스 막 이런 거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날에 11시 오후 2시 오후 2시쯤 되면 사람이 직립을 합니다. 똑바로 서요. 오후 직립보에? 2시에. 네. 오후 2시면 바로 허리케인 라디오 할 시간이에요. 그때 제가 직립보행 하거든요. 네. 예. 그다음에 밤 11시 40분쯤에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해요. 밤 9시에. 예. 그다음에 11시 50분에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 바깥으로 나옵니다. 나왔더니 온갖 인류들 살고 있는 거예요. 호모 에렉투스, 데니소바인, 프로렌스에 뭐 많이 살고 있어요. 여기저기. 네안데르탈이. 그때 그 5분 만에 모든 인류를 없애버려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야 호모사피엔스 못됐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아 있는 거니까. 똑똑하네. 예, 그러니까 되게 잔인했나 봐요. 근데 그 선조의 잔인함을 본받으면 안 되는데 그들의 잔인함은 고마울 필요가 있어요. 그게 11시 55분이에요. 네. 자정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 있는 거죠. 지금 자정이다 이거죠. 그쵸. 38억 년 역사의 자정이다 마지막.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고층 빌딩 올라가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뭐 이런 거는 불가하고 지금 따지면 한 몇 초 사이에 일어난 거네. 대단한 겁니다. 인류가 정말 대단해요. 네. 근데 이렇게 정말 하늘 뭐 높은 줄 모르고 건방을 떨고 있으니 죄송합니다. 예. 그 여섯 번째 그러면 이제 대멸종기가 올 거라는데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겁니까? 시작이 됐습니다. 됐어요. 그 여섯 번째 대멸종이 시작점이 언제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네. 한동안은 신석기 시대 지금부터 12,000년 전이 그 여섯 번째 대멸종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실제 그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그 대형포를 싹 멸종했거든요. 근데 우리 현대인이 지금 양심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부터 대멸종 시작됐어. 여섯 번째 대멸종 인류세가 시작됐어. 그러면 왠지 우리 책임이 아니지. 너무 없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 뭔가 우리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 네, 네. 그 찾은 게 언제냐면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석기 시대부터 산업혁명까지 멸종한 것보다 산업혁명 이후에 멸종된 게 더 많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걸 누가 정하냐면 지질학자들이 정해야 돼요. 네. 지질 시대니까. 예. 근데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애들 오존구멍이라는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네, 요즘 네. 오존구멍 얘기 안 나오죠. 예, 예. 근데 그 오존구멍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을 밝힌 사람이 파울 크리천이라고 하는 그 멕시코 화학자예요.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지질학자가 보기엔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이거 우리 역할인데 왜 너가 노벨상 받았다 이것까지 청산해?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이거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그럼 너네 찾아봐 한 거죠. 그러니까 외계인이 보더라도 뭔가 지질학적인 특징이 필요해요. 그걸 찾은 게 약 1950년입니다. 1950년 지층부터 전 지구적으로 방사선이 검출돼요. 네, 사방에서 핵실험했기 때문에. 또 그 1950년 지층부터 그 콘크리트가 엄청 쏟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 표면의 3분의 2가 바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는 콘크리트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상에 있는 콘크리트를 다 모으면 지구를 2mm 두께로 다룰 수가 있어요. 아이고야. 그 정도로. 그만큼 우리가 건물 많이 세웠죠. 예. 또 그 모든 지층에서 플라스틱이 나와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보더라도 1950년부터는 분명한 지질학적 특징이 있는 거예요. 또 이걸 생물학자들이 동의해줘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고생대의 표준화석은 삼엽충, 중생대의 표준화석은 암모나이트. 옛날 학교 때 배웠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인류세의 표준화석은 뭐야? 했을 때 나왔죠. 개통 닭입니다. 닭. 치킨. 닭. 그게 그러니까 닭 아까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닭이 소보다 비싸요. 닭 한 마리가 소보다 비싼 게 아니라 킬로그램을 치면. 그런데 1950년부터 전 지구적으로 공장식 축산에 성공하면서 사람들이 치킨을 어마어마하게 먹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위가 와야 잡던 거를 이제는 그냥 질 퇴근하다가 2마리 사가게 네. 된 거죠. 네. 아니 휴대폰만 누르면 오는데요. 뭐. 맞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이 6번째 대명절 인류세는 1950년부터 시작한 거로 하자라는데 과학자들 사이에는 거의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50년이니까 한 60년이 벌써 지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태어날 때는 이미 6번째 대멸종기에 태어나신 거죠. 네, 그랬군요. 근데 뭐 대멸종기라고 해도 사실 뭐 아무것도 느끼지는 못하겠거든요. 네, 뭘. 지금 갈수록 또 발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네. 이 여섯 번째 대멸종기인 근거 그럼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또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 뭐가 멸종한다. 예. 이렇게 뭐 번창만 갈수록 하고 뭐 비트코인 올라가고 예, 건물 있구만. 올라가고 뭐 예. 지금 초음속 비행기 나오고 뭐. 그런데 그 숫자가 중요합니다. 예, 과학자도 항상 숫자로 이야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종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종 정도의 생명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멸종이 되고 있다고. 예, 멸종되고 있는 거예요. 하루예요? 하루에 100종 정도. 그러니까 뭐 다양한 수준에서 생명들이 멸종하고 있고요. 근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생명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너무나 원래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공간, 살아야 되는 공간이 있는데 네. 이제 사람들이 점점 그 영역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옛날에는 울창했던 곳이 이제 뭐 아주 물이 많았던 호수가 사막이 돼버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숫자로 따져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참 지금 뭐 무섭다. 네. 눈으로 딱 보이는 건 없지만 불편한 진실들은 있잖아요. 아까 네. 얘기했던 뭐 오존 구멍이 뚫려가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플라스틱이 그냥 바다를 지금 점령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특히나 그리고 또 네. 오늘 아까도 핫뜨거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러시아 모스크바가 지금 오늘 몇 도 30도라든가 그렇대잖아요. 예. 맞아요. 이게 다 기상 이변에서 다 속출되는 것 같은데. 자, 진짜 이런 식으로 쭉 가면은 당장 막 멸종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이런 상상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내일 인류가 멸종한다. 뭐 해야 될까요? 예, 박성호 씨. 멸종한다. 내일 당장 인류가 멸종한다면 와, 저는 김경래 부장님을 끌어안고 가족은 내팽겨치고 오늘 이상한 얘기 많이 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걸 들으니까 너무 좀 충격이 무서워. 와가지고, 예. 지구가 멸종한다. 내일 당장 펭수는 뭐 할 거야? 저는 그래도 끝까지 방송하겠습니다. 네. 펭수는 내일 지구가 멸종한다 그러면 남극에다가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어야 되겠지. 지금 사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과도 멸종이 위기입니다. 지금. 예. 관장님은 뭐 네. 할 것 같아요? 내일 멸종된다 그러면 갑자기 궁금하다. 너무 깝깝하고 그러니까 내가 막 순간적으로 아까 말씀드리면서 그 친구들한테 가서 사과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네.
갑자기 내가 사과도 받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사람들. 야 이거 누구한테 가서 사과해야지 했는데 사과 받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뭘 했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정말 궁금해지는데 청취자분들 문자 한번 받아볼까요? 맞아, 예. 내일 인류가 멸종한다면 무엇을 할 건지 샵 0951 뭐 TBS 앱으로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잠시 네.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할게요. 지금 시각 3시 34분입니다. 네, 2교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님과 인류는 대멸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주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장 윤수연이고요. 최일구, 박성호 그리고 팽삭생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4601님께서 아까 왜 전하는 말씀 드리기 전에 네.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4601님께서 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와이프한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겠죠. 죄를 많이 지으신 거예요. 어휴, 예. 아, 맞아요. 자, 이제 앞서 1교시 말고 이제 2교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관장님 6번째 대멸종이 그러면 이전에 5번째 대멸종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이전에 5번째 대멸종은 그 당시에 살던 생명체는 그 책임이 하나도 없는 거였어요.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갑자기 지구가 얼음덩어리 된다든지 혹은 날라오든지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생명체들이 아무리 개과천선하고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뭐 대륙이 합쳐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6번째 대멸종도 지구가 합쳐지는 거다. 대륙들이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데 이 6번째 대멸종은 이 인간들이 우리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같은 것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만 변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만 변하면 이 6번째 대멸종이 안 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되게 희망이 있죠.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5차례 대멸종 같은 상황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지금 우리만 변하면 된다. 선생님, 제가 이것도 제가 또 유튜브에서 이제 본 건데 지금 지구라는 이 행성 자체에서 인류의 적정 인원이 있는데 인류의 적정 인원이 너무 초과가 됐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 이런 또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거기 이런 말씀을 혹시 좀 들어보신 적이 그 있습니까? 산업혁명이 없었으면 네. 지금 지구의 인구는 10억 명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서히 쫙 올랐는데 네. 갑자기 확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없었다면 그건 지구 인구의 8명 중에 1명밖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덕분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풍요롭게 장수하면서 건강히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석탄과 석유라고 하는 말도 안 되게 싸면서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를 에너지, 예. 마음대로 쓰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덕분에 이산화탄소가 마구 배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정말로 고마운 존재인데 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방식을 좀 찾았어야 되는데 산업혁명에 그 조상들의 방식을 계속 쓰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류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근데 네. 인류가 많아졌는데 그렇다고 인류 양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아, 우리가. 그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유지할 수 있으면서 기원을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 타노스 말이 맞을 그쵸. 그 어벤져스 손가락 딱 하면 인류의 절반이 그 죽는다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맞아요. 있었잖아요. 무서워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이게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지구 온도가 몇 도나 올라가면 대멸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6도가 올라가면 대멸종이에요. 지금보다요? 정말? 그러니까 산업화 이후에 6도. 산업화 이후에 네, 6도? 산업화 이후에 6도인데 지금 한 1.35도 올랐어요. 와 1.35도 6도면 아주 멀었네. 산업화 1.5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 2도까지는 서서히 올라가요. 네. 2도까지 우리가 조절하면 되는데 2도가 되는 순간 급하게 확 올라가 버려요. 컨트롤할 수 없어요.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왜 여름에 보면 캘리포니아, 그리스, 스페인 이런 데 산불 나서 한 달, 2달 산불 나잖아요. 맞아요. 이 호주 산불 기억하시죠? 네네. 그러니까 호주 산불이 제가 그때 산불 때 호주에 있었어요. 근데 9월 달이었는데 정말 가도 산불이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작년 1월까지 산불이었잖아요. 네. 겨울에 산불 났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국지적으로 한 2도씩 오르면서 건조화되면서 산불이 막 나는 거거든요. 근데 평균 기온이 2도가 상승해 버리면 사방에서 5도, 7도씩 올라가는 데가 많아가지고 산불 납니다. 산불 때문에 온도 오르고 산불에서 또 이산화탄소 배출되고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도까지는 우리가 변하면 막을 수가 있는데 2도가 되는 순간은 우리가 반성하고 변해도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도 6도까지 쏙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기온이 그만큼 올라가면 일단 건조해질 거 아니에요? 예. 수증기가 많이 배출돼 버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 정말 한번 인화되면 여기저기 막 생기겠구만요. 그러니까 2도에서 막아야 돼요. 2도까지 상 막아야 되는데 2도까지 막다가 실패하면 어떡할 거냐? 야, 안 되겠다. 우리 1.5도에서 막아보자 한 거죠. 그랬더니 0.15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네요. 아주 큰일 났네, 지금. 긴급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2018년 정도에 전 세계에서 1년에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480억 톤이었어요. 그런데 약 67%의 확률로 1.5도 상승해서 막으려면 우리가 총 배출해야 되는 이산화탄소가 4,800억 톤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2년간 그래서 그냥 못 줄이고 갔어요. 근데 우리가 2050년에 넷제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줄이면 안 되고 급격하게 훅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이 한창 일하게 된 2035년이면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이 지금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 1.5도에서 막으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느슨하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뭐 참 이렇게 교수님 아니 박사님 관장님 말씀 들을수록 이 마치 우리 그 인간들이 지구의 주인인 양 지금 행세를 하고 있는데 맞아. 이러다가 저는 분명히 큰 코 다친다 나는 그렇게 봐요 진짜 정신들 차립시다. 네. 정말. 맞아요. 아니, 10분 동감합니다. 진짜.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지금. 네. 근데 계속 웃고 계시는데.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탄소 배출을 안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제 석탄 발전소 같은 거 이제 없애고 이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좀 발굴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풍력이라든가 이런 태양열 발전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양광, 뭐 풍력 이런 걸 해야죠. 근데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태양광 그 돈만 많이 들고 실제로 얼마 안 되잖아. 그랬었는데요. 근데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 태양광 발전의 단가가 90%가 떨어졌어요. 싸졌습니다. 네. 그 설치하는 데 싸졌다 이거죠? 예, 이미 태양광이나 풍력이 석탄 화력 발전소보다 싸요. 심지어 그 핵발전소도 더 싸요. 긍정적이네요. 그러니까 투자하니까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지금 점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고향 안성에 지금 마을 그게 유행이래요. 지붕 위에다가 맞아. 태양열 패널 붙여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걸로 집안에 전기를 쓰고 네네. 남는 거를 한전에 팔고 있대요. 정말이요. 맞아요.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인데 맞습니다. 이만큼 이제 태양열 그 시공하는 게 좀 싸졌다, 경제적이다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이 이어지는 게 이제 수소 경제가 되게 중요해요. 수소. 저기 가보면 제주도 가보면 풍력 발전 다 서 있잖아요. 네네. 바람이 안 불어서 쓴 게 아니에요. 일부러 세운 겁니다. 왜요? 전기가 너무 많아요. 전기가 너무 많이 생겼어. 제주도에? 송전에 부하가 돼. 그러니까 해결할 방법 없으니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태양광과 그 풍력 발전의 문제가 뭐냐면 간헐성이에요.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불 때 무조건 생산해 놓으면 되는데 저장할 데가 없는 거예요. 배터리는 저장할 수 없잖아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수소예요. 물을 갖다가 전기 분해하면 이 수소 나오면 얼마든지 쌓아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트럭도 운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이제 수소 경제를 그 새로운 돌파구로 정하고 있는데 저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보면은 수소차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수소 충전소도 국회에 뭐 만들어진다고 예. 그러고. 청취자 질문이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꿀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4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꿀벌이 싹 멸종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곡물에 수분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굶어 죽는 거죠. 그 뜻이군요. 꿀벌이 사라지면 우리 굶어 죽습니다. 네, 근데 되게 딱 맞는 말인데요. 아인슈타인 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누가 한 말이에요? 뭐 이렇게 들었는데? 누가 훌륭한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옛날에 있잖아. 이거 자기 맞이에서 안 통하면 우리 어릴 때 책에서 봐서 텔레비전에 하듯이 야 이거 아인슈타인 선생님 말씀이야. 어떻게 하는 거죠. 근데 또 일리가 또 있는 말이니 안상민 맞죠. 씨가 하셨나? 지금 저 이정모 간장님이 그 얘기하시니까 웃으시
우스갯소리로 어릴 때부터 이게 아이들 먹이는 우유가 달라진다며. 그게 무슨 얘기죠? 어릴 때는 아인슈타인 우유 먹이고 네네. 그다음에 또 조금 더 고등학생이 되면 어느 대학교에서 만든 우유 먹이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예. 소용없습니다. 그 우유 드시고 그 학교 들어가셨나 보죠? 아닙니다. 학교 들어간 다음에 먹었어요. 유지하는 것도. 저기 우리 오늘 6대 멸절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구의 나이가 지금 46억 살이라고 그러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 탄생이 46억 살이라는 건데 앞으로 우리 지구의 나이는 최대한 언제까지 몇 억 년을 더 한 지구가 50억 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50억 년 왜냐면 이제 태양의 수명이 닿으면 막 커져요. 태양이 커진다. 태양이 커져. 적색거성이라고 커지는데 예. 커질 때 지구 화성까지 잡아먹어요. 중력의 힘으로 화성까지? 예.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니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이 커지면서 예. 태워. 커지면서 그렇죠. 확장되니까 예, 당연히. 당연히 스며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스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통째로 태양에 빨려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죠. 지구가 태양이 되는 겁니다. 지구가 태양이 된다. 네. 그럼 그럴 때는 진짜 인류들은 뜨거 이렇게 뜨가 이미 그 전에 인류는 싸그리 없어지겠죠. 그 전에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사라지죠. 지구상에. 태양이 커지면서 뜨거워지고 그러죠. 50억 년 뒤니까. 아유. 지금 제가 50년 뒤가 아니고 박성호 씨. 예. 500년 뒤도 아니고 네. 5억 년 뒤도 아니고 50억 년 뒤. 50억 상상이나 갑니까 이게? 아유. 근데 알겠습니다. 참 근데 저희가 이 대멸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거 참 마지막으로 좀 듣고 그러니까 싶어요. 모든 진짜. 생명체가 언젠가는 멸종하고 말 거예요. 근데 호모사피엔스는 같은 종류는 자연에서 보면 한 100만 년은 존재할 정상이거든요. 근데 30만 년밖에 안 됐는데 좀 많이 짧으면 500년, 길면 10,000년 만에 사라진다면 좀 억울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지구와 자연과 우주도 억울해요. 왜냐하면 호모사피엔스가 없었으면 우주는 자기 나이가 138억 살인지 몰랐어요. 다 우리가 가르쳐준 거예요. 그렇죠. 호모사피엔스가 없었으면 어떤 동물과 식물도 이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다 우리가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요. 호모사피엔스가 없었으면 어떤 꽃도 예쁜 적이 없어요. 꽃이 이쁘려면 어떻게? 우리 꽃한테 가서 너 참 이쁘구나 해줬잖아요. 네. 우리가 사라지면 이쁜 꽃도 사라지고 동물과 식물 이름도 없어지고 우주는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요. 맞아. 우리 좀 더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주를 위해서도. 그런데 살아남아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좀 더 오래 살아남아야죠. 좀 더 오래 살아남으려면 이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좀 같이 다른 생명을 살아내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공부 시간에 배운 거 딱 하나 남는 거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여야 한다는 거.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합시다. 이정모 관장님하고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자,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인류 멸종 얘기하다가 아까 이정모 관장님한테 노래 좋은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룹 캔자스의 Dust in the Wind를 추천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 바람 속에 티끌이다 이겁니다. 자, 이 노래 들었고요. 자, 이정모 관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학부형들께서 되게 좋아하시네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희도 여기서 이만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땠어요? 저 박성호 씨 오늘 공부하고 나서. 정말 지구가 푸른 창백한 점이라고 했듯이 우리 인류도 정말 아까 이 노래처럼 티끌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이렇게 각성하고 이산화탄소 줄이겠습니다. 제가 어머. 이게 사탕을 갖다 놓고도 대단하. 오늘 저 이정모 관장님 지구를 생각하고 지구사탕이요. 지구사탕. 지구사탕을 제가 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와. 저도 3개를 드리셔. 예, 3개 드리겠습니다. 안 가시길 천만다행이네. 아이고. 이게 뭘 생각하면 또 깜빡깜빡해가지고. 예. 아니 저한테는 없습니까? 저도 끝나고 근데 줄게요. 이 얘기 한마디 하고 싶어요. 예. 인류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 네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인류가 노력해서 막을 수 있어요. 좋아요. 예, 이야.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자, 다 좋다. 이제 인사드릴게요. 인류가 멸종해도 장사는 해야 되잖아요. 이 노래 안 들을 수 없습니다. 윤수연 손님 온다 들으시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